안녕하세요. 국내 최초, 국내 유일 유아교사들을 대상으로 자소서 첨삭을 했던 행복한 교사입니다. 이력서, 자소서 쓰기 정말 어렵죠? 저의 노하우와 첨삭의 경험들을 모두 모아 영상으로 준비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첫 영상으로 전체적인 개념을 잡고 방향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력서는 현재 자신을 객관적으로 기입해 놓은 딱딱한 문서이고, 자소서는 굉장히 주관적인 문서로 자유롭게 자신에 대해 설명하는 글입니다. 면접관은 이력서로 지원자의 현재를, 자소서로 지원자의 과거와 미래를 보는 것이죠. 오늘은 많이 어려워하시는 자소서 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소서를 쓰기 어려워하는 이유는 나에 대해서 써야 하는데 너무 모호하고 막막하기 때문이에요. 또 특별히 자소서에 쓸 얘기가 없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첨삭을 해드리면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질문인데요. 질문을 통해 의뢰인의 경험을 계속 끌어내는 거죠. 경험이 없다 하시지만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경험이 없는 게 아니라 기억을 못하는 거거나 너무 사소하다고 생각해서 쓸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건 자신의 얘기이기 때문에 사소한 것이지, 그 안에서 자신이 느끼지 못하게 분명히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들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 이야기인데요. 저는 대학 시절 친한 친구 7명 정도가 있었어요. 매주 금요일마다 술 먹으러 다니고 그랬었는데, 시험 기간이 되니 이제 벼락치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다시 뭉친 거예요. 같이 도서관을 가서 코피 터지도록 해보자. 우리는 코터야 하고 스터디 그룹 이름을 지었어요. 짧은 시간에 이제 효율을 내기 위해서 각자 공부할 것들을 정리해서 공유하곤 했었는데, 사실 이걸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게 엄청난 얘기가 아니에요. 늘 술 먹으며 놀던 친구들끼리 이제 시험 기간에 이제 벼락치기를 위해서 코터를 만들었던 일뿐인데, 이게 만약에 기억으로만 남았다면 사소한 얘기일 텐데, 자소서 소재를 찾고자 대학 시절을 돌아보니 이게 좀 달리 해석이 되더라고요. 친구들과 누구보다 열심히 술 먹고 열심히 공부했고 또 열심히 놀러 다녔던 이 경험을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저는 자소서에 이렇게 넣었어요. 제목은 유치원 교사를 준비하다예요. 유아교육과에 진학한 저는 누구보다 열정적인 대학 생활을 하고 싶었습니다. 마음 맞는 친구들과 코피 터지도록의 줄임말인 코터라는 스터디 그룹까지 결성하여 공부면 공부, 놀기면 놀기, 뭐 하나 빠지지 않고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스터디 그룹 코터를 이끄던 제가 2학기 때는 반을 이끄는 대표가 되었고, 블라블라블라. 자, 어떠세요? 정말 별거 아닌 소재지만 이렇게 표현해놓고 보니 좀 열정적이었겠구나. 또 좀 활력이 넘치는 사람이구나. 뭐 이렇게 보이지 않으신가요? 전혀 그렇지 않았던 걸 그런 척 하는 게 아니라 내일이기 때문에 그 가치, 의미를 미처 몰랐던 것 뿐이지, 이거를 다시 재해석했더니 이렇게 좋은 이력 자소서 소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소재는 없을 수 없어요. 경험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써내려갔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자, 이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의 경험을 써내려가 보세요. 총 5가지로 쓸 건데요. 첫 번째는 학창 시절이에요. 유치원 시절부터 고등학교 때 시절까지. 사실은 이 학창 시절은 최근 경험일수록 좋아요. 그런데 우린 유치원 교사죠. 그래서 유치원 시절 내가 갖고 있는 좋은 경험이 있다면 이제 그런 것도 쓰셔도 되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좀 특별한 경험이 있다면 그런 것도 한번 써보시고요. 되도록이면 고등학교 때 경험들을 더 많이 써보세요. 두 번째는 대학 시절 경험입니다. 대학 시절은 학부 공부를 한 거죠. 그래서 유치원, 유아교육과 공부를 하면서 있었던 일, 뭐 팀 프로젝트, 어떤 경시대에 나갔던 거, 어떤 대회에 나갔던 것들, 아니면 친구들과의 있었던 일들, 대학 시절 때 있었던 모든 경험들을 한번 쭉 써보세요. 또 세 번째는 실습 때 있었던 경험. 네 번째는 경력교사라면 원에서의 경험을 쓸 건데, 아이들과의 경험, 학부모와의 경험, 업무 내에서 경험, 교사들과의 경험,
이런 경험들을 쭉 나열해서 써보시고요. 5번째는 유치원 교사, 어린이집 교사를 꿈꾸게 된 계기를 써보세요. 성적에 맞춰서 유아교육과를 간 것도 상관없어요. 이 유아교육과를 선택하게 된 이유를, 유치원 교사를, 어린이집 교사를 선택한 계기를 솔직하게 한번 써보세요. 자, 이렇게 한번 쓰셨죠? 분명 잘 못 쓰시는 분도 계셔요. 소재가 너무 없어서 도저히 쓸 게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다시 1번부터 작성해 보세요. 이번엔 내가 썼던 것보다 더 사소한 얘기들을 한번 써보세요. 처음부터 사소한 얘기까지는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굵직하게 한번 쓴 후 다시 써보세요. 사소한 얘기 나옵니다. 이렇게 몇 번 반복하고 나면 나의 이야기로, 나의 소재를 탈탈 털어보세요. 이야기가 모아지면 이제 자소서로 어떤 것들을 채울까 고민하셔야 합니다. 적어진 나의 경험들을 보면서 어필할 수 있는 것, 느낀 것, 배운 것, 성장한 것, 이런 것들을 한번 써보세요.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모든 소재가 의미 있고 매력적인 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같은 경험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 유아교육과에 성적에 맞춰서 들어왔고 또 의미 없는 수업을 들으면서 견디기가 힘들어서 다른 일을 하려고 휴학을 했다가 또 마땅히 할 게 없어서 다시 복학한 일이 있다면 누가 봐도 최악의 경우겠죠. 정말 이렇게 이걸로 어떻게 자소서를 쓸까 싶겠지만 스토리를 이렇게 만들어 보는 겁니다. 제목을 우연히 운명을 만들다. 유아교육과에는 단순히 성적에 맞춰 입학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막연히 저와는 맞지 않다 생각하였고 저는 맞는 일을 찾기 위해서 한 학기 휴학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무감으로 억지로 다녔던 한 학기가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나도 모르게 지나가는 아이들을 의미 있게 쳐다보게 되었고 아이들의 행동을 관찰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블라블라블라. 자, 뒤에는 복학을 결정했던 계기들을 쭉 써내려가면서 이 과정으로 다시 유치원 교사를 선택하게 되면서 누구보다도 이 직업에 대한 확신과 갈망이 있다는 것을 어필할 수 있겠죠. 물론 앞서 이렇게 설명했던 그 내용은 제가 좋아하는 자소서의 형식은 아니지만 예를 들자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자소서는 좋은 결과, 좋은 과정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 경험을 통해서 얻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 나의 경험들로 얻는 것들을 모두 다 적어야 돼요. 그리고 또 내가 미처 알지 못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경험, 내가 정말 사소하다고 생각했던 그 경험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됐었던 경험이 되는 일도 있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처음 막막했을 때보다는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힙니다. 나라는 사람이 행하는 것은 어느 정도 좀 공통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쓰고 그 경험이 얻은 것들을 쓰다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도전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도전한 경험들이 많이 나올 거고요. 내성적인 분들은 어려웠지만 해낸 것, 끈기 있게 해낸 것들이 조금 더 있을 수 있어요. 애초에 도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극복한 것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생각보다 적어요. 애초부터 도전을 좋아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느낄 확률이 적기 때문이에요. 이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내성적인 분들에게 도전해서 극복한 것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굵직하게 나의 이야기를, 나의 그 아웃라인을 설정하셨다면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하시면 됩니다. 기관에서 정해준 자소서 틀이 있다면 그 문항마다 어떤 것을 묻는 건지 파악하면서 내 경험들과 일치하는 것을 글의 소재로 활용해서 작성하시면 되고요. 또 정해진 틀이 없이 자유 문항이라면 기본적으로 쓰는 자소서 틀이 있죠. 성장과정, 학창시절,
성격의 장단점, 직무 경험, 지원 동기와 포부 이대로 쓰시거나 살짝 변형해서 쓰시면 돼요. 학창 시절에 정말로 쓸 경험이 없다. 아니면 너무 소재가 별로 없어서 쓸 내용이 이렇게 많지 않다면 학창 시절을 빼고 학창 시절의 얘기를 성격의 장단점을 살짝 녹여서 쓰시면 됩니다. 이 틀을 기준으로 소제목을 달아 쓰셔도 돼요. 더 좀 세련된 글이 되죠. 성장 과정이 아니라 유치원 교사를 꿈꾸다 혹은 샛별반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등 이렇게 내가 쓰고자 하는 글의 내용에 소제목을 붙여서 쓰시면 더 매력적이고 좀 더 지루하지 않은 글이 될 수가 있어요. 자소서를 모두 작성 후엔 스스로 첨삭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 첨삭의 핵심은 지루하지 않게 또 간결하게 해요. 글을 쓰다 보면 알게 모르게 길게 늘려뜨린 표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표현들. 학창 시절 수업 중 정말 놀랄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일입니다. 이런 표현이 있다면 이 문장을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학창 시절 수업 중 이런 일 때문에 정말 놀랐습니다. 한 문장으로 될 것을 길게 나도 모르게 늘려뜨린 표현들이 있겠죠. 아마 글을 읽어보시면 의외로 이런 것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을 찾아서 하나의 문장으로 짧게 고치시는 것이 더 매끄럽고 또 매력적인 글이 됩니다. 또 두 번째로 이건 정말 의외로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인데 이론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모호한 표현으로 다짐을 이야기한다거나 이런 것들인데 이건 실제 제가 첨삭을 받았던 이력서의 내용이에요. 유아기에는 책이 중요합니다. 책을 그냥 읽어주는 방법이 아니라 책을 통해서 대리 경험을 하고 창의적인 표현을 키우며 표현력을 키울 수 있는 유아가 되도록 교육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자, 유아기에는 책이 중요합니다. 이건 내가 상대에게 알려주는 거죠. 하지만 나보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원장님이 이 부분은 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론 아니면 정의 내리는 거 이런 것들은 되도록이면 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창의성을 키우며 표현력을 키울 수 있는 유아가 되도록 교육할 것입니다. 자, 이건 너무 모호하죠. 내가 어떤 교육을 할 것인지를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좋은 글이에요. 그래서 이 글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좋죠. 유아기의 책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러이러한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라고. 유아기의 책이 중요하다는 거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걸 내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나의 교육 중에서 책이 중요하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비슷하지만 약간 다르죠. 자, 이런 실수 좀 수정하셔야 되고요. 또 한 주제에 여러 가지 사례를 나열하는 걸 또 금지하셔야 돼요. 한 주제에 사례는 한 가지나 두 가지 정도. 이렇게 소재들을 많이 찾다 보면 쓰고 싶은 내용이 또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 담는 것보다 다 담아서 지루한 글이 되는 것보다 대표적인 글, 내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글 한 가지, 두 가지 정도로만 선택하셔서 선택과 집중해서 어필하는 것이 더 좋은 글이다. 또 네 번째죠. 네 번째는 맞춤법을 꼭 확인하셔야 돼요. 요즘에는 인터넷에서 맞춤법 돌리는 거 많죠. 맞춤법 틀리지 않게 조심하시고 또 제일 중요한 거 지원하는 기관의 이름 달리하시면 안 돼요. 이건 정말 너무너무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죠. 이 자소서의 전체적인 틀은 변함이 많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끝부분에 포부라든지 지원 동기 정도 변형하시는데 지원 기관을 실수로 바꾸지 않고 A 기관에 지원합니다라고 써놓고 B 기관에 지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 이거 의외로 되게 많으니까 지원하기 전에 꼼꼼히 꼭 확인하셔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자소서 쓰는 방법을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봤는데요. 다음에는 그 자소서의 안에 목록들을 어떻게 작성하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예시와 더불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더 알고 싶은 부분들은 댓글을 통해
써주신다면 제가 답글을 다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원하시는 기관에 합격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